예, 요즘은 뭐 워낙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이 우리 시장과 연관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도 정말 뭐 글로벌한 이 시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각도 정리하겠습니다. 인베스팅의 눈, investing.com 허재범 지사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지난주에 중국 경제가 침체로 더블 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중국 경제 얘기부터 오늘은 하겠습니다. 예, 모건 스탠리가 지난주 그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고용 지표죠. 예. 그 난팜 페이롤이 예상보다 저조했습니다. 미국만 볼 게 아니고 이제 중국을 무역 전쟁 이 양국 간의 무역 전쟁 속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도 어느 정도 점차 부진한 모습을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제 중국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는 이야기인데요. 중국은 우선 오늘 10시 반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반이죠. 샹하이 마켓이 오픈할 점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네, 그 소매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금요일 날 그 산업 생산이 발표됩니다. 이 두 지표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떤 형태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중국 경제 모건 스탠리가 보는 것은 4분기 GDP 전망을 6.6%에서 6.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역시 6.5% 경제 성장을 보고 있었습니다만 6.4%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그 중국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경제 그 GDP의 수치는 지난해 2018년도 2분기가 6.7, 3분기가 6.5, 그리고 4분기가 6.4였죠. 그리고 1분기도 6.4.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 모건 스탠리가 다시 하향 조정했다는 것은 올해의 경제 GDP 목표치인 6.5%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이고 있고 만약에 미국이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GDP는 하반기에 분기별로 연간 6.0%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고 2019년도 GDP는 6%까지 네.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경제 뭐 안 좋죠, 그죠? 네. 안 좋은 상황이고 이제 그 가운데 중국 정부에서 이제 부양책을 좀 쓰는 카드들이 어제도 그렇고 좀 나오면서 기대감들은 있습니다만 경제 전망은 어둡습니다. 미국 증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작용하면서 주가가 이번 주에 제법 반등했죠. 예. 굉장히 중요한 선들을 그래도 좀 훼손하지 않고 다시 좀 올라오는 국면인데요. 예. 미국 증시 흐름 좀 봐주십시오. 우선 S&P 500의 일간 차트를 네. 보시면은 최근에 지난 5월 초의 고점에서 사상 최고치죠. 고점에서 급락한 이후 지금 반등 양상이 마치 지금 하락 장세로 보기에는 상당히 힘든 그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지난주 반등 폭을 보면은 네. 우선 초록색이 녹색 선이 51 단기 이동 평균선입니다. 지금 현재 288.5니까 오늘 아침에 미국장 마감한 것이 288.5에 2885에 마감을 했으니까 그걸 보면 지금 현재 수준은 녹색선 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단기, 중기, 장기 파란 선이 중기 100일 이평선이고 빨간 선이 200일 이평선인데 지난주 반등을 하면서 200일, 100일, 50일 모든 선을 깨고 올라갔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 반등은 하락 장세 속에서의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습니다. 지난주가 중요했습니다. 거기서 밀렸으면 사실은 꽤 추세가 훼손될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일간 차트에서 보시면은 그 100일하고 200일 선이 교차 10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교차 상승하면서 네. 다시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즉 이번 반등은 하락 장세 속에서의 그 약한 반등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아직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주간 차트도 준비되어 있네요. 예, 우선 예. 주간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 녹색선 50주 이동 평균선인 녹색선이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주 그 하락, 그 지난주에 그 하락폭에 맞물려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이 50주 이동 평균선이 하나의 지지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지선은 그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200선이 되죠. 약 2,700선이 되겠습니다. 네. 미국은 뭐 3대 지수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우를 많이 보자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시총 합산 방식으로 보면 S&P를 보는 게 사실 더 이제 그렇죠. 중심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S&P를 봐주셨고 채권 시장에서는 10년물 수익률을 봐야죠. 한번 점검을 해야죠. 예. 앞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익률이 빠진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죠. 네. 지금 현재 그 채권 국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그 모습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20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빠져 있습니다. 즉 채권 수익률은 더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현재 2.14를 보이고 어제 마감한 것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14였기 때문에 지금 2%대까지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속은 하락세고요. 네. 즉 이 국채 수익률이 빠지고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네. 그 미중 무역 마찰의 지금 현재 처음에 그 관세에서 무역 관세에서 지금 기술 그 테크 분야죠. 그리고 앞으로 금융 분야까지 그 확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불투명한 10년 만기면은 중기 채권이죠. 예.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고 채권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반면에 주식시장은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장이 어떤 이제까지 보지 못한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네. 있습니다. 주식으로 위험 자산으로 오면 또 뭐 안전자산 채권은 좀 약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금리 하락세는 2%를 위협하러 가긴 하나 상당수 좀 또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네. 미국의 지표들이 최근에 지난주 지표가 말씀하신 금요일 고용 지표를 포함해서 안 좋았어요. 예, 그러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컸던 건데 이번 주 주목할 지표들은요. 우선 그 저희 시간으로 오늘 어제 저녁이 네. 되죠. 그 미국의 그 생산자 물가 지수, 도매 물가 지수죠. 그 시장 예측과 마찬가지로 0.1%. 그 직전의 데이터는 0.2%였으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도 어느 정도, 즉 인플레가 그만큼 기대치만큼 높지가 않다는 이야기가 되죠. 수요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오전 10시 반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되고 오늘 저녁에는 미국의 CPI가 발표됩니다. 즉 미국의 CPI는 지금 현재 예상은 0.2%, 이제는 0.1%였습니다. 이 CPI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핵심 CPI 지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중국의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 미국의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됩니다. 즉 금요일까지 지표를 지켜보시면은 미중 그 무역 전쟁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와 경기가 어느 정도 악화되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첨언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제 오늘 고용 지표가 나오고요. 내일 또 선물옵션 동시만기이고 국내 상황들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미국 당국이 주요 IT 기업들에 대해서 독점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한다는 얘기가 꽤 좀 신경이 쓰였는데 후속 내용이나 보도들이 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후속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찬반이 있는데요. 지금 20세기하고 틀린 21세기이기 때문에 그 시장 지배력, 즉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는 기업 거대 기업이 네. 있더라도 이 거대 기업을 통해서 이용자, 사용자, 고객 정보 보호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생산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 AT&T나 스탠다드 오일처럼 20세기의 그 두 거대 기업처럼 단순히 분리하거나 해체하기는 힘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다만 이제 시장에는 부담이 되는 얘기고 미국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가 또 이제 하겠다고 한 거니까 당장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경우도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경우도 일단 그 합병을 계획했다가 기업 인수를 계획했다가 인수하지 않은 네. 케이스도 있고 일단 지금부터 지금 그런데 어떤 페이스북이나 구글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어느 정도 차후에 합병 인수 계획에 대해서는 미 연방 정부의 감독 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가장 소위 초미의 관심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다음 주에 있을 FOMC부터 해서 그렇죠. 금리나 시기와 폭 가능성인데요. 네. 예. 분위기나 또 지사장님 생각 좀 알려주십시오. 예,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는 실제 금리 올리기는 힘듭니다. 내리기는. 타이밍상 네. 내리기는 네. 힘듭니다. 네. 그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다음 주 FOMC 회의와 그다음에 회의 이후에 발표를 지켜보는 것은 네. 7월 달 또는 9월 달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내리기 수순이 위해서는. 내리기 위해서는 네. 예. 다음 주 미팅에서 회의록에서 나오는 좀더 언급이 봐야겠죠.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일종의 7월 달에 금리를 내릴 것인지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것인지 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단서가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주에 그러니까 금리의 조정보다는 시그널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렇죠. 굉장히 예. 향후의 속도와 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에 잠시 나타났습니다마는 S&P 주식의 평균 배당금이 2.078%입니다.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 10년 만기 채권 국채의 네, 수익률이죠. 수익률이요? 네. 수익률이 2.065%, 즉 S&P 500의 주식의 평균 배당금보다 국채 수익률이 더 낮았습니다. 네. 이제 그 이야기는 주식을 살 수밖에 없죠. 채권을 사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S&P 500 주식 중에서 국채 10년물보다 수익성이 좋은 주식들은 약 44%, 약 40%가 넘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아직 미국 주식 시장이 상승세,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5월 1일 날 FOMC가 있었습니다. 그때 금리 동결했고요. 연준 스탠스도 지금 단단하다. 올리지도 않겠지만 내릴 요인도 없다. 우리는 지금 스탠스 그대로 간다는 얘기가 강했는데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IOER이라고 해서 초과 지급 준비금을 내렸어요. 예. 사실은 약간 시장에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그걸 놓고 좀 설왕설을 했었는데 이후의 흐름들이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좀 잡혀가고 있습니다. 예. 상품 시장 동향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상품 시장 우선 뭐부터 볼까요? 원유부터 보시죠. 유가부터 볼까요? 예. 유가가 지금은 모든 부분을 커버하는 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가를 보시면은 WTI 지금 300분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것은 최근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볼 수 있으니까요. 유가는 지금 현재 4월 달이죠. 4월 달의 고점에서 4월 달의 고점이 2019년도 올해 들어 최고점이었거든요. 네. 거기서 2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즉 6월 초에요. 6월 초까지죠. 그 20% 하락했다는 이야기는 이 차트가 유가가 하락장세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영어로는 베어 마켓이라고 하는데 최근 직전 고점으로부터 20% 이상 하락했을 경우는 베어 마켓으로 그렇죠. 하락 장세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네. 지금 현재 유가의 반등을 보면은 하락 장세를 일단 들어갔다가 다시 탈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가는 지금 현재 방향을 잃고 있는 거죠. 이 유가가 방향을 잃고 있는 것은 마치 트럼프의 트위트에 트럼프가 매일매일 언급하는 행동에 말에 대해서 유가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번 말씀하신 게 한 65달러 위까지 좀 갔었네요. 올 4월. 그렇죠. 66달러 이상 갔다가 네. 지금 빠진 거죠. 지금 이제 52달러, 53달러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가 하면 최근에 금값은 꽤 강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기금속 가격 중에서 금 가격이 지금 현재 안전자산으로 간주되고 시장이 네.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멕시코 관세 일단 무기한 보류되었습니다만 그리고 앞으로 있을 EU와의 또 어제 뉴스에서 그 트럼프가 프랑스산 와인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러게요. 이야기가 나왔죠.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어느 쪽으로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금은 일단 주식이나 채권이 안전자산은 됩니다만은 채권은 워낙 채권 가격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률이 저조하죠. 그리고 금리가 또 빠진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권보다는 금에 몰리는 수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열리는 FOMC 전후, 지금부터 FOMC 전후로 일부에서는 온스당 지금 현재 1,330달러를 네. 보이고 있는데 1,400선을 테스트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트럼프가 와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프랑스 와인에 대해서 또 관세 매입이었다고. 근데 미국산 와인도 많아요. 미국이 그렇죠. 땅이 크니까 워낙 예. 뭐 사실은 생산해내는 것도 많습니다. 약간 여담이었고요. 외환시장이 흐름 보겠습니다. 원화가 좀처럼 사실은 강세기조로 못 돌고 있는데, 예. 근데 저도 이제 아침마다 이제 인베스팅 그 자료를 보고 오는데 NDF 보니까 1,170원대 아까 그렇죠. 기록했던데요. 1,180원대를 깨고 1,170원대 지금 70대 내려가 후반에서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원화는 유한 중국의 위안화를 많이 네. 따라가죠. 아무래도. 예. 그런 현상, 이 미중 무역 전쟁 상황에서는 위안화는 중국은 일종의 방치하는 형태죠.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까지 포치라고 해서 일단 그 1달러당 7위안선이 한번 테스트는 했었습니다.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7.10까지는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원화는 1,800원대를 1,180원대를 넘어설 수가 있죠. 네. 지금 달러가 조금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달러 지수 선물을 한번 보시면은 네. 지금 현재 최근까지의 달러 움직임은 녹색선인 50일 단기 이동평균선 그리고 파란선인 100일 이동평균선을 깼습니다. 즉 달러는 지금 현재 채권 가격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결국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달러는 달러 지수는 96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빨간 선으로 200일 이동 평균선인 빨간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얘기 좀 해주고 가세요. 우리하고 좀 선거 시스템이 달라서요. 네. 뭐 이제 벌써 이제 내년 말이 미국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1년도 더 남았는데 벌써 이제 뭐 출정식에 들어간다고 하고 그렇죠. 유세를 꽤 미리 시작하기 때문에 네. 언제쯤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뭐 저도 정확한 네네. 일정은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번 달부터인가 그 선거 캠페인이 이제 도입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현 대통령의 그 행동이나 언행을 보게 되면은 지금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돌발 행동을 많이 하죠. 네. 좀 예상 가능한 어떤 예측 가능한 정책이 아니고 언제 어디로 무엇이 튈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의 이런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일종의 재선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트럼프의 트윗이나 그다음에 은행에 따라서 시장이 금융시장이 전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제가 기승전 재선이죠. 예, 그렇죠. 예. 지금 1928년부터 네. 지금 현재까지 23번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네. 4년마다니까 네네. 23번이면 92년 1928년부터 트럼프까지죠. 이 23번의 대선 기간 동안 선거 투표일 3개월 전에 주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재선이
확정이 됩니다. 아, 그런 통계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나 그만큼 이제 트럼프가 공을 그렇죠. 들이고 있는. 그렇죠. 그런 그리고 부분. 네. 트럼프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인위적으로라도 주가 S&P 같은 경우는 한 3,000선까지 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게 또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대선 가도가 아직까지는 조금 안개 전국입니다. 특히 민주당 쪽에서 이제 또 여러 주자들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예, 인베스팅닷컴 허재범 지사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